이런 질문도 있네요. 사료 해석. 사료 해석이 안 된다? 그게 사료를 보고 이게 어떤 사료다 바로 안 떠오른다 그런 말이겠죠? 예. 암기만 하셔서 그러는데 그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실 때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사에 좀 흥미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혹은 또 두 문자를 너무나 많이 암기를 하셔버리면 사료 속에서 어떤 단어를 캐치해서 어느 시대다 어떤 인물이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 두 문자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은 2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사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 사료집이 필요합니까? 사료집을 따로 사서 봐야 되나요? 제가 사료집 책을 안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료집 사지 마십시오. 실제로 사료집을 아무리 많이 보셔도 시험장에 가면 처음 본 사료는 무조건 출제되게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3년간 사료만 보고 나오십시오. 실제로 시험 현장에 가서 사료 문제 중에 처음 본 사료가 두세 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은 훨씬 공신력 있는 시험이잖아요. 11월 대수능은. 그러면 수능은 20문제 중에 20개가 다 보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그냥 사료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자료가, 도표가, 그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하다못해 제가 수능 강의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신력 있는 수능의 사료조차 저는 처음 본 사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사를 20년 가르쳤는데 지금도 공무원 시험 20문제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개 정도 사료는 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사료를 본다고 해서 모든 사료를 다 알고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료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고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문제가 다 사료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실제로 그 문제를 틀리면 그 사료가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렇게 해서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사료는 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처음 나오는 사료는 읽고 단어 아는 단어들을 찾아내서 추론하고 적용하고 해석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료를 모른다고 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사료가 나오면 모든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그 사료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 사료가 어려울 경우에 오히려 사료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느라 그 시간 쓰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요거 가지고 정답을 이끌어내는 뭐 그런 연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8만 대장 정도 사료잖아요. 그거 다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이고 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자. 네, 사료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